여러분 보세요. 슬픈 원앙 소리라고 해서 생각자기를 했죠. 주제가 나오고요. 주제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라고 해서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중심 내용보다는 중심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낱말 단어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첫째 문단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둘째 문단은 할머니에 대해서, 셋째 문단은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단에 세부 내용이 있죠. 다리가 머리가 편찮으시다, 말수가 적다, 자나깨다, 소생각,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생각짝이라고 하죠.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쓰는 사람, 필자라고도 하죠. 글을 쓰는 사람이 미리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내용을 미리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 보는 거죠. 조직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미리 짜보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어린이가 있다면 아주 좋은 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은 훨씬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글을 읽는 사람, 독자가 훨씬 더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어린이들은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생각 짜기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은 자기 습관처럼 이 습관을 잘 기르기를 바랍니다. 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슬픈 원앙 소리죠. 이게 세 문단인데 첫째 문단입니다. 1문단이에요. 한번 볼게요. 원앙 소리를 봤다. 너무 슬펐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다리와 머리가 편찮으시다. 그리고 말수가 적다. 하지만 소가 한번 음매하고 울면 눈을 번쩍 뜨고 나가보신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편찮으셔도 말이다. 평생 논과 밭에서 농산일만 하셨다. 소와 할머니와 함께 말이다. 그것도 소가 끄는 전용 달구지를 타고 말이다. 아무튼 자나깨나 소생각뿐이시다. 할아버지의 소사랑은 끝이 없다. 자식이고 친구 같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문단, 첫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주제란 말은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하고요. 문단이 세 개니까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중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좀 다르죠? 중심 생각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죠? 그 아래는 이제 세부 내용, 문장이 있겠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문단은 무엇을 말하려고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주 잘한 거예요. 소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소사랑입니다. 이게 첫째 문단, 이 글쓴이가, 3학년 어린이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그리고 많이 늙으셨다. 할머니는 소한테 욕도 하고 때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투정을 부리고 소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가 아니고 그런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사실 할머니도 소를 좋아하실 거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못 사신다고 하셨다. 둘째 문단에 여러분 어때요? 중심 내용이 뭘까요? 왜 이거를 쓴 거예요? 둘째 문단 왜 썼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와 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할머니 이야기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작이 봤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썼을 거예요. 마지막 문단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글쓴이가 주제로 정한 게 뭐였죠? 슬픈 원앙 소리였죠. 원앙 소리가 슬프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문단이에요. 3문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는 참 착한 동물이다. 늙어서 아파 보였다. 그래도 묵묵히 할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주었다. 고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해 보였다. 코를 뚫을 때 아프지 않았을까? 왜 고삐를 해야만 될까? 끝내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소의 커다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자꾸 생각난다. 셋째 문단입니다. 여러분, 셋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문단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답하면 잘하는 거죠. 소의 죽음. 그렇죠. 셋째 문단 소의 죽음이에요. 자, 조금은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모두 생각해 보면 이 셋째 문단, 둘째 문단, 첫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모낭소리가 슬프다는 그 말, 글쓴이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쓸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그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생각하는 글쓰기, 주제가 드러나는 글쓰기, 그게 필요한 거죠. 이 글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 5월달 이제 말이 되고 있죠. 6월달, 7월달 되면 방학도 다가올 텐데요. 이 학생은 생각짜기를 했습니다. 보람있고 알찬 방학 계획을 세우겠다.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각 문단마다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다섯, 여섯, 일곱 문단을 만들었어요. 몇 학년 아이의 글이냐면 3학년 학생의 글이에요. 그죠? 상당히 잘 구성했죠? 그런 다음에 표시하는 거지. 2009년 7월달 글입니다, 여러분. 보람있고 알찬 방학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문단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요즘 매일 날짜가 가는 게 신이 난다. 왜냐하면 달콤한 방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5일만 지나면 기다리던 방학식이다. 방학 시기니 매일매일 웃음이 활짝 피어난다. 한 과목 한 학기 공부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니 내 마음에는 설레임이 아니고 슬램이죠. 설레다가 맞는데요. 설렘 기다림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선생님과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섭섭하고 서운하다. 기대 같은 거죠. 그죠? 기대하다가 또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의 기분이 좋은 거죠. 아주 복잡한 마음을 지금 첫째 문단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둘째 문단 어떻습니까? 대부분 방학이 되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빈둥빈둥 놀며 하루를 보내기 마련이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할 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알차고 후회 없는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둘째 문단입니다. 빈둥빈둥 하지 않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게 둘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셋째 문단은 방학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나는 이번 방학에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자, 짧게 산 문단을 썼고, 그 다음 이어지는 넷째 문단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를 쓴 것 같아요. 우선 견학이나 여행 등 다른 곳에 체험학습을 하러 갈 계획이다.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는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다. 어머니께서 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로 약속했다라고 됐네요. 또 삼성어린이박물관이나 국립과천과학관에도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만지고 느끼고 들을 수 있고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영어 공부가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방학에는 영어 공부에 집중할 것이다. 학기 중에는 학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함께 단어 퀴즈도 내고 스토리도 읽고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재밌다. 그동안 엄마께서 바쁘셔서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웠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엄마와 함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의 글쓰기 습관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예.